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용어가 좀 단정하다고 보이십니까? 네. 강의도 못하면서 옷도 구질구질하게 입고 왔다 할까 봐서 오늘 세탁에가 첩 입고 나왔습니다. 멋져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배병태 팀장님께서 저를 소개하셨는데 강의는 뭐 그렇게 시원찮게 하지 못합니다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오히려 여기 계신 배병태 팀장의 연세도 조금 높으신데 정말 몸도 어떤 때는 불편하시고 한데도 이 후배들의 연수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책임식 공장도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에게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조금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연령을 완전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도록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문화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사단법인 효문화지원본부에서 효교육을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는 교육지도사 고상영이라고 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효남의 협존질, 효, 나눔, 배려, 협력, 존중, 질서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대변합니다. 그 중에서 이 효가 가장 인성교육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가 대단히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효를 나의 등불로 삼으리라고 하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어머니 은혜, 어버이 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노래를 먼저 크게 한번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반주에 맞춰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한쪽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합니까? 소가. 네,
요즘 보기 좀 힘들죠. 네. 예, 아주 시골 아니면 저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집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곳이나 단독주택 아주 깨끗한 집, 큰 집에 살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할아버지 강사는 어릴 때 이런 조그만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이 조그만 집에서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세대, 이렇게 할아버지 1대, 아버지 2대, 우리 3대, 이렇게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 하면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시는 행동을, 언행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효를 자연스럽게 대물림받았고 효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웃 어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국가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른을 존경해야 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부모님들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이 점차로 서구화되어 가면서 소위 핵가족이라 해가지고 이런 집에 살면서 아버지 세대와 우리 세대 두 세대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효를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효가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주택에 살아도 가족들 간에 사랑과 정이 없다고 하면 삭막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삭막한 이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조셉 토임비, 우리는 보통 아놀드 토임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름은 아놀드 조셉 토임비입니다. 이 아놀드 조셉 토임비가 유명한 영국 역사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겨줘야 할 가장 아름답고 정감 있는 인류 문화 중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효와 문화와 효 문화와 대가족계다라고 아주 아낌없는 칭찬을 했습니다. 가족제도 일탈과 모순 등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막기 위해 한국의 효 문화를 극찬했는데 한국도 어느새 서구화되어 가고 효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4년 5월 초라고 기억되는데 조합일보에 제가 깜짝 놀랄만한 글을 봤어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 희미하게. 한국은 인정사정 없는 사회다. 이걸 프랑스의 세계적인 지식인이고 교수인 기 소로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이 토임비가 한 말하고 이분이 한 말씀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모두가 부의 축적에 돈을 모으는데 몰입하면서 사회가 분열해서 연대가 없다,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놀드 조셉 토임비가 얘기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이 아놀드 조셉 토임비는 이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파괴되어서 다른 별로 이사를 가게 될 때 가져가야 할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면 한국의 효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 39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한국의 효가 세계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아무도 소외계층을 걱정 안 하며 파괴로 문제 해결을 할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를 없는 사람에게 좀 잡아라 어부가 몇 마리 주고 먹으라고 주는 것은 그런 잡입니다. 잡이. 자선이죠. 자선. 그런데 파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얻어먹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봉착해 있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이제 못 사는 사람을 좀 끼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대단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의 토인비 선생 쪽으로 개표로 내가 가게 될 것 같은데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4, 5년 동안 이 효산업교를 나와가지고 100몇십 개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조셉 토인비 선생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셉 토인비 선생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극찬했다. 내가 하늘나라로 만약 가게 되면 이 토인비 선생이 이 고선생이 이리 와. 당신 말이야, 내가 그때 얘기할 때는 한국이 상당한 훌륭한 효문의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기소로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이 평가해버렸는데 자꾸만 내 얘기를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내가 망신이 무슨 망신이냐.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100년도 앞을 보지 못하고 한국을 그렇게 극찬해버렸느냐 이렇게 말할 건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망신을 시키고 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나를 호되게 필칭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기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지팡이 짚고 버벅거리면서 살기도 참 힘든데 빨리 가고 싶기는 한데 토인비 선생 만날 생각하니까 영 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 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면은 그분이 또 막 호되게 칠책을 해두고 자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저작권료까지 내라고 하면 정말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애절지수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항목인데 예라고 생각되는 것만 체크를 해주십시오. 부모님께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합니까?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다가 부모님이 만류하면 중지합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을 알고 실천합니까? 외출할 때와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 말씀드립니까? 선생님께 공손한 자세로 말씀드립니까?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며 친구 생각을 잘 이해합니까? 급식실에서 식사 예절을 알고 잘 실천합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차례와 질서를 지킵니까? 공공물건이나 시설물을 아껴 사용합니까? 국가 상징물, 애국가 폐역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라고 내가 예라고 자신에게 답할 수 있는 것이 6개 이상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6개 이상 되는 사람. 이 50%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6개 이상 되지 못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이 예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예절이 왜 중요한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17번째 사랑받는 지혜 예절. 예절은 제대로 사랑받고 제대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어느 대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의 장난감을 빼앗으려다 형에게 한 대 맞은 거죠. 부모님들은 형을 야단치고 억울한 형도 목 놓아 울어댑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이들의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눈에 띄는 아이가 한 명 있네요. 이 아이는 주변에 있는 형들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형, 그거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 형, 이거 나 잠깐 가지고 놀면 안 돼? 아이는 웃으며 부탁을 하고 형은 흔쾌히 장난감을 빌려줍니다. 이 아이는 상대방이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예의를 배웠고 갖고 싶을 때 기분 좋게 빌려 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절이 바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상대방에게 되돌려 줄 줄도 알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사람을 통해
풍성에서 옵니다. 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는 품성과 예절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습관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절. 예절은 사랑받는 지혜입니다. 예, 예절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절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어가라고 하는 효를 근하는 근어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이 근어가는 근시 문중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작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시 문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인신 하나 되어 인해일신 탄생하니 하늘과 땅과 사람과 신이 하나가 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니 부생모육 그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어버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그리신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터 물구나. 청춘남녀가 그렇게 많아도 어버이를 잘 섬기는 자식과 어버이를 잘 섬기는 며느리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치라하고 결혼하는 아들 내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리 듣기 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의 말씀에는 잔소리라 관심 없네. 자녀들이 대속에는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지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개 맹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데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열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자식은 한 부모를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바깥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양모니 웬만인가 늙은 것도 원통한데 천혜받고 같이 받네. 너도 늙은 부모 되면 애고지고 스를지라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부자날까. 애문 갖추어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족하네. 그대 몸이 소중크던 부모 언덕 생각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부모님이 죽은 후에 효자라고 효군하네. 가신 후에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세.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오늘날 우리의 슬픈 현실을 고발한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행 실천의 태도에 여러분들 한번 반성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병이 나면 아이고 불이 나게 차에 태워가지고 가축병원을 달려가지고 주사를 놓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노부모가 병이 들면 노안이라고 너 나이 많으면 원래 아프도 잘 안 아픕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점차로 나이를 먹고 나중에 늙어집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와 같이 한번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같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끌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예, 이 아버지와 같이 이건 아마 여러분들 연수 실익이로 교육 받으실 때 이 김계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께서 황수관 박사가 한 그 학책을 좀 한 그 내용의 아마 이 얘기를 강의 속에서 들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그 김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와 가치가 들어있는 것을 봤는데 황수환 박사는 정말 착고하셨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강의를 해주신 분인데 안타까운 분이죠. 방금 이건 우리나라의 그 지식 인원으로서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여정 선생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배울 효란 무엇인가? 아마 사관학교를 통해서나 또 여러 선생님을 통해서 시험 교육을 통해서 교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효란 무엇인가? 질문을 저는 학교 가서 학생들을 많이 합니다. 손을 선뜻 드는 사람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효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 막 그런 뜻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복창합니다. 효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예, 그 대표적인 예를 한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은 민정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71세입니다. 누워 계시는 분은 이분의 아버지신데 103세 되시는 노인입니다. 이 민정기 씨가 32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집은 몇십억이나 되는 큰 재산을 가진 아주 부유한 집인데 얼마든지 위탁해서 아버지를 모실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자식이 친피를 받은 자식이 하는 것보다는 승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행제 중에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40년간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3년 전에는 노안으로 쓰러져가 병원에 그냥 입원을 하게 됐어요. 3년 동안 도움이 한 사람 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 얘기가 간호사나 의사 선생을 통해서 정부에 알려져가지고 국가에서 국민훈장, 무화훈장, 동벽장, 무화훈장, 동벽장을 수여했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보니까 너무 효심지극하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효다. 그리고 이게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자식과 며느리와 딸들이 해변가에 모시고 와서 잘 섬기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못한 가족들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오늘 집 좀 봐주세요. 어디 가는데 우리 애들하고 수영장 가서 놀다 오겠습니다. 이런 집을 지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 복을 받겠죠. 또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효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버이의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된다. 이는 스승의 날 같은데 제자들이 정말 수고하신 선생님의 발을 시켰답니다. 효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 같은 행동, 효의 실체입니다. 효도란 어렵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대학 졸업하고 사회 취직하고 결혼하고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지금 이 꼬마 아이처럼 하루 종일 집안 내내 수고하신 어머님을 방에서 만나거든. 뒤에 조그만 손을 가지고 안마다 해주고 어머니 오늘 수고하셨지요? 내가 안마 드릴게요. 그래 어머니 사랑해요. 뒤에서 하는 안아드리면 얼마나 어머니가 고마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애들 애 다 컸구나.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온 아버지의 발을 아들, 딸들이 시켜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수고하셨지요? 저희들 발 시켜드릴게요. 이 어버이날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는 왜 실천해야 하는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봉사와 희생을 하실 겁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만 달아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혼자 적적하게 계신 할머니를 손자가 와서 얘기 상대를 하고 얘기를 조잘거리고 해주는 것 이것도 효입니다. 할머니 오늘 내가 학교 가서 체육시간에 공을 찼는데 골을 2골을 넣었어요. 할머니에서는 별로 재미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효의 실천입니다. 효도는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효도를 하면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출세하게 된다. 크게 된다. 이 두 딸아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방금 인간을 했어. 그래서 아버지도 장교인데 이 3부녀가 이제 한국의 영공을 지키는 보람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녀 딸아이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를 전부 다 잊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서 말씀을 잘 따라서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는 장면입니다. 효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효를 실천하는 방법. 우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걱정을 길쳐들지 않아야 합니다. 밥 잘 먹고 학교 잘 가고 친구 잘 사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공양해야 합니다. 이게 세 가지 그림이 다 내용이 있습니다만 세권 강의에서 하나만 설명하면 이 백금 김구 선생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주석, 애국자 그런 정도로 크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드물게 보는 효자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병에 걸렸는데 집에 있는 재산은 몽땅 다 독립자금으로 운동자금 다 써버리고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모실 형편이 안 돼서 그래 허덕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숨을 헐떡이고 임종 직전에 왔다.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숨이 헐떡이고 넘어갈 때는
피를 입에다가 부어드리면 잠깐 소생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 칼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떼어내다. 근데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피를 한 사발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입에다가 부어드렸는데 조금 영작은 하셨지만 곧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맹망이 높은 물이 되어놓으니까 문상객들이 많이 왔어. 그 추운 겨울에 엄동설안에 많은 문상객들을 막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허벅지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게 백범일지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효성이 강하다 보니까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구제서 쓸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야 이건 이렇게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나무라면 왜요? 대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른들이 꾸짖으면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아하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